안녕하세요. 건행머썸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OX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1번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다음의 요건, 세 가지 요건이죠.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합니다. 자, 첫 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두 번째,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면 틀리죠. 세 번째, 당해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맞게끔 관세사에서 3번 출제되었고 간평도 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 박스 내용은 이제 틀리게 출제된 표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충당부채는 우발부채와 동일하게 주석 공시한다. 틀렸죠? 주석 공시하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상 부채 파트에 부채로서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 충당부채를 인식되기 위해서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아니죠. 매우자 빠져야 되죠. 그냥 높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미래 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한 현재 의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래 영업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하여 충당부채 인식한다. 틀렸죠. 또한 간평 2018년도도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틀리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 정화 비용의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돼요. 왜냐? 불법적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기 때문에 이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 공장 등을 폐쇄시킨다고 해가지고 범칙금을 내야 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게끔 많은 자격증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리게 표현된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관련되어야 한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리게 표현이 된 것이고, 자, 공인회계사 2020년도는 사례에 의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항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하는 3년에 한 번씩 항공기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수행을 합니다. 2001년 말 대하는 항공기를 1년 동안 사용하였고 2001년 말 기준 측정한 2년 후 정기 점검 비용 만원을 2001년도에 충당부채로 인식했대요. 근데 틀리게 표현이 됐다고 하였죠. 왜냐? 자, 서로 독립적 이해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기 점검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 항공기를 만약에 매각, 처분을 하게 되어진다면 정기 점검 비용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즉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거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충당부채 인식하였다 해서 이제 틀리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불법자가 들어가 있다면은 충당부채 인식하는 거고, 지금 방금 살펴본 공인회계사 2020년도 문제는 아무리 눈시고 찾아봐도 불법자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충당부채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은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높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간평 2016년도는 틀리게 표현된 것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틀리게 표현된 부분은 의무에는 언제나 해당 의무 이행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일반 대중에 대한 충당부채는 인식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꼭 특정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대중도 의무 이행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충당부채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추정치를 사용을 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 필수적인 과정이니 재무제표 신뢰성을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재무제표 표시 그 부분에도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는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6번. 극히 드문 경우로서 신뢰성 있는 금액 추정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 부채로 공시합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했지 못했기 때문에 우발 부채로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7번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석으로 공시를 하게 되겠죠. 자, 8번 우발 부채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이 되는 잔재적인 의무는 우발 부채요. 잔재적인 자산은 우발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게 간평 2012년도에 출제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충당부채 요건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우발 부채로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9번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걸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우발부채, 우발부채로 처리하는 것이지 충당부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무사학 2017년도 X문제. 어떤 의무를 제3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걸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충당부채로 처리한다. 틀렸죠. 충당부채가 아니고 우발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10번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즉 충당부채 요건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면 이후 충당부채 인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데요. 틀렸죠? 이제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였으니까 충당부채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관세사 2015년도 문제도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면 미래 경제적 효익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도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11번 우발 자산은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이 되는 잔재적인 자산이다. 이게 우발 자산이고 앞부분은 똑같은데 뒤에 잔재적인 의무이다 하면은 우발 부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 우발 부채가 우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우발 자산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이걸 돌려 표현을 한다면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조차도 공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세무사 2015년도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공시하지 않는데요. 아니죠.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를 합니다. 자, 13번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을 현재 의무 보고기간 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즉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게끔만 출제가 되었네요. 틀리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14번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건 이제 좀 출제 빈도가 좀 저조한 그런 말표현이 되겠네요. 자, 15번 화폐의 시간적 가치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유형계산 파트 할 때 복구충당부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였죠. 그래서 세무사 2015년도는 화폐의 시간가치의 효과가 중요한 경우에도 충당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리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16번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 위험과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현행시장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때 고려가 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틀리게 표현된 X 문제풀이를 한번 살펴보죠. 자, 세무사 2015년도 충당 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적용될 할인율은 부채 투기 위험과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시장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틀렸죠? 세후 이율이 아니고 세전 이율입니다. 충당부채는 충당부채 법인세 효과와 변동을 고려하여 세후 금액으로 측정한다. 자, 이율이 세전 이율이니까 금액도 세전 금액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자, 공인회사 2013년도 주식회사 대안은 토지 환경 정화 원가를 200만원 추정을 하고 법인세율 20%를 고려한 160만원 2826 세후효과 80%죠. 2826 160만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대요. 아니죠. 세전 금액이어야 됩니다. 세전 금액, 즉 200만원 충당부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공인회사 2013년도 한국은 토지 환경 정화 관련하여 3년 후 지급하게 될 미래 현금 흐름을 100만원 추정을 하고 동미래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 가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대요.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여기 앞부분 보시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때 고려가 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 여기는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서 틀리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되는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즉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사 2022년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감한다라는 것은 고려한다는 거죠. 틀렸죠? 틀렸습니다. 차감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처분이익을 차감한 순액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대요. 차감한 순액이라는 것은 고려했다는 거죠. 차감했다는 거죠. 해선 안 됩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감해선 안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데 한하여
변제 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자산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19번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된 금액과 상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20번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부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금액은 차입 원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형예산 파트 복구 충당부채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21번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된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을 하고요. 22번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어떤 지출에 대하여 사용하게 되면 다른 두 사건 영향이 적절히 표시되지 아니하니 당초 충당부채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을 합니다. 23번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했는데 관세사 2021년도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해서 틀렸죠. 24번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근데 세무사 2015년도에는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25번은 손실부담계약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세무사 간평 맞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얻을 걸로 기대가 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즉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27번 회피 불가능한 원가 개념이 되겠는데요. 손실부담계약의 경우 계약상 의무에 따른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 순원가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되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을 말합니다. 근데 세무사 2013년도에는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을 말한다 해서 이렇게 틀리게 표현을 하였죠. 큰 금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입니다. 28번 과거에 우발 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益,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 변화가 발생한 기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근데 관세사하고 간평은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이제 틀리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상 오늘 준비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된 OX 문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제에 의해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